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앤 트레이딩 TV의 아이입니다. 저번에 이제 악재와 관련된 것들, 이제 산업 분석에 이어서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채택해서 여러분들 수급과 동시에 차트, 기본적인 차트,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 그 안에서의 이제 상승 재료들, 그리고 현재까지의 그 상승 재료들,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앞으로 남은 악재 두 가지까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있을 상승 재료 제가 단기간에 수주 계약 공시가 예상되는 공시가 두 가지가 남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간 수주 계약 공시 두 가지. 일단은 해외 원전 수출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그 두산중공업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뉴스를 기사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기대 가능성을 많이 이제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그 주주가 아닌 분들은 이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주분들이 조금 하나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나는 이 주식을 갖고 있고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글을 매일 보지만,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이 해외 원전, 사우디 원전, 체코 원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체결이 돼야지 좀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기대될 수, 올해 연말까지 일단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우디 원전입니다. 이 사우디 원전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의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최근의 기사에서 두산중 원전 해외에서 헐헐, 미국 찍고 사우디 체코 수주 기대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SMR 투자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 나오면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있는 8조 원 규모로 지어지는 이런 원전 한기 건설을 따기 위해 팀코리아를 꾸려 수주전에 나섰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오늘 날짜로 기사가 하나 더 떴습니다. 기사가 하나 더 떠서 지금 이 탈원전 논란에도 체코 원전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오늘 또 기사에 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매우 올라갔다. 원래는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이렇게 해서 이제 5파전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과 한국 해서 이제 5파전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과 일본, 프랑스가 떨어지면서 한국, 러시아 2파전으로 앞줄 때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2차 입찰까지, 2차 협상까지 마친 가운데 기술력과 해외 원전 건설 운영 경험 등에서 한수원과 로사톰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이제 이런 얘네들이 이제 해외 원전을 받을 때, 이제 수입하려고 할 때 기술력, 안정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 이런 두 가지에서 가장 큰 점수를 매기는데, 지금 현재 한국이 낼 수 있는 킬로와트당 발전 단가가 3,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13,000원이라고 들었어요. 중국이 한 5,000원 발전 단가가 나오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경제성인 면에서는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체코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로사톰이 아무래도 체코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 수주가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러시아 로사톰과 체코의 그 원전 수주에 있는 그 내부자와의 그 거래 관계가, 그런 로비 관계가 밝혀지게 되면서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체코 내부적으로도 이게 이슈화돼서 러시아 로사톰이 받을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된다면 한국 한수원이 이걸 받고 두산중공업이 해외 원전 수출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서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정확한 수주 일자는 정확하게 이제 확정 일자는 2022년입니다. 원전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입찰을 개시해 2022년까지 원전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거에 대한 공시가 올해 이제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두고 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셰코 원전은 계속해서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사우디 원전이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원전에 대해서 수주 발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탈원전 정책을 원전 정책을 펼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만 탈원전 정책을 피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시장, 어쨌든 원전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떨어져 있어요. 그런 만큼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한번 기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오는 2030년까지 22조에서 34조 원을 투입해 규모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주성중공을 비롯한 우리나라 팀코리아는 송고증 완수 경험을 토대로 수주 활동을 정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미국과 협력 관계인 사우디가 원감한 원전 발전 사업을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내줄 가능성은 낮아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원전 중기기 제작에 우리나라에서 두산중공을 비롯한 이런 구청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기사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이 논리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기사를 볼 때 하나의 재료를 분석을 할 때 있잖아요. 이 재료가 나올 거라는 이게 우리 재료가 될 것이다라는 그 논리적 근거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상대적으로 기술력 분석, 경제성 평가, 안전성 평가, 그리고 외교적 문제까지, 외교 정치적 문제까지 일단 확인을 해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사우디 원전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결과 발표일은 12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이 발표일이 올해 연말까지예요. 이거는 지금 사우디에서 원래 작년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게 미뤄져서 올해 연말까지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사우디 쪽에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연되거나 뭐가 미뤄진다라는 아직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지연에 대한 공시가 없던 걸로 봐서는 적어도 12월 달 들어서는 이 사우디 원전 입찰 관련돼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우디 원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근거를 한번 캐치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보일 수 있는 거는 사우디 원전 수출에서 지금 입찰 받으려고 대기하는 국가가 5국가입니다. 미국, 한국, 그리고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렇게 5개국이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우디는 여러분들 친미 세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친미 세력. 그리고 사우디, UAE 이렇게 해서 이 중동 지역의 정치권을 보면 사우디와 UAE는 친미 세력이고, 반대로 이란, 이스라엘 등과 같은 국가들은 반미 세력이에요. 이렇게 사우디와 UAE가 이란과의 대립 구도에서 이러한 그 기술 경쟁이나 원전 경쟁, 군사 경쟁을 많이 이뤄내고 있는데, 그만큼 얘네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 편을 들 거냐, 뭐 러시아 편을 들 거냐, 중국 편을 들 거냐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러시아, 중국 쪽으로 이나 사우디, UAE, 사우디 쪽이 이런 원전 개발을 협력할 가능성을 여지를 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러시아와 중국은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봤을 때 미국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그런 이제 정치 외교적 문제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와 중국은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그럼 기술력 문제를 봤을 때 안정성과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어느 나라가 가장 1순위일까요? 안전성과 경제성으로 봤을 때 현재 1위는 한국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경제성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압도적으로
1위가 한국이고요. 이 안정성에 대해서 근거로 볼 수 있는 거는 UAE입니다. UAE 원전 수출. 이 관련돼서는 그 경제성에서는 일단 이거 제가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니까 죄송합니다. 딱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경제성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원전 발전 단가 평균 1kW당 발전 단가가 3,000원대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이 5,000원대고 러시아도 7,000원대입니다. 프랑스, 미국이 이제 10,000원대 이상으로 잡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발전 단가 원가가 워낙에 싸니까 한국 쪽에 원전을 하고 싶다는 느낌이 사우디 쪽에서 한국 원전을 선호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지금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의 문제에서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UAE 원전을 수출했고, 원전 수출해서 그 가동이 되면서 안정성의 면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 기사글로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사우디는 또 UAE와 같은 이제 그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친한 나라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의사결정을 많이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쪽에서 야, UAE 너 원전 이번에 했는데 너네 그 한국에서 쓴 거 괜찮냐? 얘네 거 괜찮다. 가격도 싸고 기술도 좋고, 또 굉장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솔직히 정치 외교적으로 만만하니까 괜찮더라. 가성비가 최고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 사우디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 수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정치 외교적인 문제, 경제성, 안전성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게 이제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가져갈 확률보다는 이제 한국이나 미국, 오히려 한국, 미국보다는 한국 쪽으로 방향이 이제 기울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도 실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는 탈원전으로, 이런 탈원전 프레임으로 인해 이런 원전 수출에 대한 그런 그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두산중공업에 투자를 했을 때, 이 사우디 원전과 관련된 주식들에 투자했을 때 굉장히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단기간 수주 계약을 체코 원전과 사우디 원전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사우디 원전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인 발표 안에서 올해 연말까지라고 했고, 이거에 대한 연기 발표가 아직까지도 연기된다는 공식 발표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올해 연말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나오게 된다면 입찰할 국가는 미국과 한국 둘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돼도 우리 두산중공업에게는 호재입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제품, 그러니까 APL1000에 그 제품 원전을 수출할 때 필요한 핵심 기자재를 두산중공업에서 기자재를 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팔아도 호재, 두산중공업에게는 한국이 팔면 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단기간의 수주 계약 공시를 한번, 단기간에 그런 그 재료들을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 한번 가졌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